오늘 시대의 우리말 하겠습니다. 이 단원도 문법이기 때문에 외워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로 또는 이제 수업 내용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알려주셨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남한, 북한이 지금 이제 분단 상태잖아요. 옛날에는 하나의 나라였어. 한반도 같은 땅이었는데 이제 분단되고 나서 서로 어휘가 문법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언어였어. 원래는 동질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걸 알려주는 단원입니다. 간단히 읽어보면요. 남북 언어는 언뜻 보면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맞춤법 조금 다르고 어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아주 커지면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오해랑 불신이 생기겠죠. 우리가 같은 민족이란 생각도 옅어지겠죠. 그래서 언어의 차이가 남북 교류하고 화합 통일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각각 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해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어의 차이가 생겼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맞춤법 차이부터 보시면 지금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글 맞춤법을 따라서 맞춤법을 쓰고 있고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을 따르고 있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뿌리가 같습니다. 1933년 조선어 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뿌리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분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로 교류가 없어서 각자 맞춤법 수정해왔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생겼다. 그래서 맞춤법 차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우린 이렇게 쓰는데 북한 거 보시면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지금 다른 게 세 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 사이시옷이고요. 두 번째 조음 법칙, 그 다음에 띄어쓰기입니다. 일단 남한은 사이시옷을 써요. 나루와 배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졌을 때 나룻배 발음이 이제 쌍비읍으로 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된 소리가 날 수 없는 환경인데 이 단어와 단어가 합쳐졌을 사이에 뭔가 소리가 좀 더해졌네? 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시옷을 쓰거든, 이렇게. 이걸 사이시옷이라 하는데 남한은 사이시옷을 써요. 그래서 써서 이렇게 나룻배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북한은 안 쓰죠. 그치? 그거 차이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용하다. 근데 이제 북한은 리용하다 식으로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그냥 두음이란 단어의 머리 두자죠. 예를 들면 이제 강가란 단어에서 이 단어의 제일 처음에 오는 이 음은 요거 두음이거든. 두음에 여기 처음에 여기 오는 게 리을이나 니은 음운이면요 발음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음 법칙을 이제 적용해서 그걸 조금 발음하기 쉽게 써요. 늙을 로자도 로인 이렇게 안 쓰고 노인이라고 쓰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여자 녀자인데 여자라고 안 쓰고 여자라고 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두음에 리을이나 니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거 발음하기 편하게 이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그러지 않는다 라는 거. 리용, 로동 그렇게 그냥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띄어쓰기. 우리 보니까 이게 건널뛰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은 붙여 쓰죠. 자, 일단은 중요한 거 포인트.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데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좀 넓게 잡아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의존명사를 붙여 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 띄어쓰기가 은근히 얘들 헷갈리고 어렵거든.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띄어쓰는 이유는 일단 것이라는 게 의존명사라서 그래. 명사. 근데 이제 의존적인 명사. 의존명사란 무엇이냐? 원래 그냥 명사는요 혼자 쓸 수 있거든. 홀로 쓸 수 있는 단어의 품사 중에 하나죠. 근데 얘는 앞에 꼭 얘를 꾸며주는 애가 와야지만 쓸 수 있어. 건널 것이다 이런 것처럼 막 건널 것이다, 할 것이다. 것 말고 수, 만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나 갈 수 있어. 수 있어. 뭐 할 만큼 했어. 이런 식으로 앞에 꼭 꾸밈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야지만 올 수 있는 얘네들이 이제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그래서 의존명사 앞에 오는 이 관형어랑은 항상 띄었습니다.
네, 띄었습니다. 우리는 남한은 그렇게 띄어 쓰는데 북한도 단어 단위로 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얘네는 의존명사는 붙여 쓴다 라고 좀 그 띄어쓰기의 경우를 남한보다 넓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여러분들 띄어쓰기 법칙을 아셔야 돼. 띄어쓰기 해야 되는 경우 나와 있지만 단어 단위는 다 띄어 쓴다. 단어가 뭔데요? 우리 품사 배우신 거 기억난가? 구품사가 있잖아요. 명사, 대명사, 소사, 체언. 네, 관형사, 부사, 뭐 동사, 형용사. 그 단어 단위는 다 띄었어야 돼. 그래서 여기 그냥 이거 이렇게 문장 하나 보시면 무슨 점이야? 어떤 점. 이거 다 하나의 단어거든? 단어라서 이렇게 띄어 쓴 거예요. 하나의 이렇게 단어 단위라서. 이렇게 띄어 쓴 거야.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 근데 이제 단어 중에 조사도 단어거든요. 근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씁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가 뭐냐? 요 문장도 보시면 그냥 뭐 다른 문장 볼까요? 이거 지금 남한에서는 따르고 있고 남한에서는 이런 거가 조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쓸 때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 쓸 때 이런 게 조사거든? 이거 띄지 않잖아. 그치? 붙여 쓰죠. 조사는 앞말과 붙여 써야 됩니다. 당연하게. 이 조사 앞에 오는 이게 체언이 오거든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래서 조사는 체언 앞에, 체언 뒤에 써서 그 체언과 붙여 쓴다. 라는 게 띄어쓰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한은 사이시옷도 쓰고 두음시옷도 인정하고 띄어쓰기 표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의존명사는 띄어쓰는데 북한은 사이시옷 안 쓰고 두음법칙도 법칙 적용 안 하고 그리고 의존명사도 띄어쓰지 않는다 라는 그 세 가지 맞춤법 차이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차이를 볼게요. 어휘도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표준어라는 게 있죠. 표준어. 그치? 남한에서의 표준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게 표준어고요. 북한에서는 표준어라는 말 대신에 문화어라고 해. 평양 수도잖아? 평양말을 표준으로 하는 문화어. 근데 분단 초기에 북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하다가 1966년에 문화어 제정에서 보급했는데 이 때문에 조금 남한의 표준어와 차이가 생기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나오기 좋죠. 막 초기에도 서울말을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땡이겠죠. 그치?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66년에 얘네가 문화어를 아예 제정해서 보급을 했대. 이때부터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됐다. 자, 그러면 북한의 어휘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는 어휘.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 그리고 세 번째, 북한에서 분단 이후에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 이렇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언을 문화어로, 그러니까 사투리 같은 걸 표준으로 삼았다는 거지. 평안도 방언, 함경도 방언 이런 걸 적지 않게 문화어로 인정을 했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뭐가 있냐? 계산이, 가마치, 망돌. 각각 해산이는 거위, 가마치, 누룽지, 망돌, 맷돌에 해당하는 말이다. 원래 방언이던 것이 문화어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문제는 얘들아,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게 어떤 유형에 대한 예시냐를 물어봐요. 계산이, 가마치, 망돌은 방언의 문화로 삼은 어휘지, 그치? 그게 어떤 어휘인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다른 뜻이다.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쳐 달라진 경우이다. 동무 같은 거 예시가 나옵니다. 우리 남한에서 동무라는 말 요즘 진짜 잘 안 쓰지만 그냥 친구거든요. 친한 친구. 근데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해 함께 싸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르죠. 그지? 그런 어휘들 또 있습니다. 세포. 우리나라 세포는 그냥 생물학 용어거든요. 근데 북한은 어떤 집단에서 바탕을 이루는 단위가 되는 조직. 그런 거 뜻한대요. 또 바쁘다의 경우 좀 힘에 부친다, 참기 어렵다, 매우 딱하다 이런 뜻을 쓰인대. 우리는 busy, 진짜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얘는 공부하기 힘드네 이런 뜻. 좀 보기 좀 딱하네, 가엾네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포, 바쁘다, 동무 같은 이 세 가지 경우는 뜻이 다른 두 번째 유형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 만들었다. 북한이 새로 만든 말.
어떻게 새로 만들었냐? 다듬거나 아예 그냥 새로 만들거나. 다듬는다는 거는 뭘 다듬었냐면 외래어나 한자어 있죠.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은 말들. 반 한자예요. 이거를 소리판으로. 견인차 한자인데 이거 끌차. 나이프 놓고는 외래어죠. 요거를 밥상칼, 손기척 이런 식으로 다듬은 겁니다. 다듬은 말. 그리고 새로 만든 말엔 뭐가 있냐?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 사상과 제도를 반영해서 새로 만든 말은 노동영웅, 밥공장, 인민매우 같은 게 있다. 요것은 새로 만든 말. 이렇게 구분만 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복습해보면 얘들아, 맞춤법 차이 3가지. 뭐가 있었죠? 생각해봐. 사이시오 차이, 두음법칙 차이, 띄어쓰기 차이. 그치? 이 3가지. 그리고 어휘 차이 3가지. 첫 번째,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거. 두 번째, 뜻이 다른 어휘들. 세 번째, 북한에서 새로 만든 말들. 그치? 그렇게 예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 했고요. 그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어휘랑 맞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대. 국립국어원,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같은 사이에서 뭐 학술 교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결의말 큰 사전 이런 거 편찬도 했었대. 자, 극복 방안 첫 번째. 도움 법칙, 사이시오, 띄어쓰기 등 맞춤법 다 하잖아요. 그치? 그 맞춤법을 통일을 하자. 둘째, 형태랑 의미의 차이나는 어휘, 협의 통해서 통합을 하자. 예를 들어서 남한 어휘로 단일화 또는 북한 어휘로 단일화 아니면 둘 다 인정 이런 식으로 협의를 통해 통합하는 거.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걸 잘 따르고 어휘에 쓸 수 있게 하자. 학교에서 교육하고 보급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자.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 활동 다 쓰시면 되고요. 달라진 이유는 분단 이유, 서로 각자 수정해 왔기 때문에 이거 맞춤법 차이 정리, 그 다음에 어휘 유형 정리 이게 중요하겠죠. 잘 채워보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북한의 동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북한 신문기사인데요. 보면서 뭐 어떤 어휘와 어떤 맞춤법이 다른지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히 보면은 고마 가져오자 라고 하는 게 이게 대화거든요. 우리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데 얘네는 이렇게 쓰네. 그지? 라는 것도 다르고요. 띄어쓰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제 모아놓은 게 노은 띄고 개 해야 되는데 아직 있을 띄고 개. 개라는 건 것이를 줄인 거니까 모아놓은 띄고 것이 있는데 아직 있을 것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죠? 매돼지. 여기도 사이쇼 안 썼죠? 멧돼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것들, 뭐 편말, 사이쇼도 안 쓴 거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보시고 원래 이렇게 텐마로 이것도 사이쇼도 안 쓴 거 2개 같은 것도 남한에서는 띄어쓰거든요. 얘네는 단위 명사거든. 그러니까 단위 나타내는 명사들 수량 왜 사람 한 명,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들 있죠. 앞에 있는 이 숫자와 남한은 띄었어야 돼. 근데 얘네는 이렇게 붙였었네. 그치? 그런 것들의 차이 보시면 됩니다. 겨울 양식 보면은 이거 원래 양식으로 우리는 쓰지만 두부식 적용해서 근데 얘네는 두부식 안 쓰니까 양식 이렇게 하네요. 여기 2개는 안 띄었었는데 여기 2자로는 띄었었네. 네,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띄어쓰기랑 맞춤법, 뭐 사이시옷 이런 거 어휘들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거는 학교 시험 문제 자료로 무조건 나올 겁니다.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어떤 어휘가 다른지 잘 봐야겠죠. 제목 희망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라. 나래가 뭔지 아시나요? 날개입니다. 날개를 활짝 펼쳐라. 땡땡땡 학생 소년 궁전 찾아서. 궁전은 진짜 동화에 나오는 공주님이 사는 그런 곳인데 학생 소년 궁전? 이 단어의 조합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그죠? 궁전이 뭔 뜻일까? 북한에서 우리가 아는 그 공주님 왕자님 사는 궁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무슨 뜻인지 볼게요. 얼마 전 학생 소년 궁전을 찾았다. 과학기술, 예능, 체육 부문의 20여 개의 소조가 운영되고 있는 궁전.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이런 과학기술, 예능, 체육 같은 학생들이 뭔가 활동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스처럼 운영되는 공간이구나. 그죠? 네. 거기에 막 체육관, 극장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위한 시설들, 여러 가지 실습 설비, 막 기구, 악기, 체육 기자재들이 그뜬하게 갖춰져 있어. 자, 그뜬하게 갖춰져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뜬하게. 문맥상. 잘 갖춰져 있다. 그지? 네.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꼽히고 있었다. 아, 궁전이 어떤 곳인 것 같아요?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위한 시설, 실습, 설비 같은 게 잘 갖춰져 있는 공간. 그게 궁전이구나. 그래서 지금 나래 같은 안 쓰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잘 안 쓰는 어휘들, 궁전, 다른 어휘들, 막 소조라는 것도 좀 그뜬하게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학과목 소조실, 그 어디서나 학생들이 탐구의 날을 활짝 펼치고 배움에 열중하고 있었다. 띄어쓰기 열중하고 뛰고 있었다. 물리소조원들은 열기띤 토론과 논쟁으로, 논쟁, 얘는 두음 법칙 안 된 단어겠죠? 논쟁으로 배운 지식들을 공고히 가져가고 있었으며, 자동차 소조원들은 컴퓨터, 이것도 표기가 다르네. 컴퓨터 조작자체를 통해 륜전기제들의 동작 원리를 익혀가고 있었다. 기제는 그런 차량들인데, 륜 바퀴 륜자죠.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것들, 자동차나 뭐 기차나 오토바이나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북한 신문 기사인데 남한과 조금 다른 어휘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학 교과서. 북한의 수학 교과서. 자, 너 이거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웠니? 선생님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면 그 생기는 이제 각도, 서로 마주하고 있는 각도를 할 때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막곡지각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거를 만문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난다라고 안 하고 두 직선이 사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치? 그렇게 어휘 다른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같은 각도를 우리 한국에서는 동의각이라 하는데, 그걸 얘네는 같은 자리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휘 다른 것들. 당연히 일반적인 일상 신문의 어휘, 뭐 수학 책에 있는 어휘, 동화책에 있는 어휘 같은 거 다 맞춤법과 어휘가 좀 다르겠죠. 만나다, 사귀다, 이렇게 맞곡지각을 만문각, 동의각을 같은 자리각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만화 3가지 보겠습니다. 북한 이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겪은 일을 재구성한 만화.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던 어휘나 그런 맞춤법이 다르니까 남한에 왔을 때 조금 그런 오해나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만화를 보겠습니다. 교무실에 온 학생, 선생님이 얘기를 하네요. 학교 생활에 적응 좀 됐니? 네,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행이네. 도움 필요하면 찾아오렴.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나중에 선생질을 하고 싶어졌어요. 선생질. 우리 남한에서는 직업에다가 이렇게 질을 붙이면 약간 그 직업을 조금 비하하는 용어로 쓰이거든. 부정적인. 그렇잖아. 선생질? 의사질?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런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직업에다가 질 붙이면 그런 것을 하는 일.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직업, 선생님이 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라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쓰는 어휘인데 남한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지? 약간 비하하는 말을 하나? 식으로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클립 좀 주시겠어요? 하니까 못 알아듣죠. 네? 클립이요? 네, 거기 다이어리랑 볼펜 사이에 있는 거예요. 다이어리? 볼펜? 이거 뭔지 몰라. 왜래요? 외국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순 우리말을 바꿔 쓰다 보니까 그런 좀 이해를 못하는 어려움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거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고유 관습 문화인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요. 이제 이런 거 있지.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라는 요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인사치레거든. 인사치레로 그냥 뭐 재밌었습니다. 뭐 다음에 또 봬요. 그냥 간단한 이런 인사인데, 외국인들이 이런 인사를 듣고 식사 한번 하자고 했는데 왜 연락을 안 주지? 왜 날짜를 안 잡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다. 그냥 간단한 인사.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마다 우리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어휘나 그런 맞춤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특히 북한 사람도 왔을 때 좀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예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런 것들 예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그런 예시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